네, 안녕하세요. 영유아 발달 2025학년도 2학기 수업을 맡게 된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주차 1교시 수업으로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과목은 유아교육과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0대 초반이나 혹은 만학도 여러분들도 영유아 발달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혹은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어, 근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영유아 발달 수업은 이제 교과목을 먼저 설명해 보고요. 이제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고요. 이번에 학점은 3학점 시수입니다. 전공 교과고요. 이메일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학교 이메일이 나오면 다시 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이제 화요일인데요. 지정되어 있진 않고요. 편하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계속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이후 저에게 전화하시거나 혹은 부재시 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목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요는 영유아 발달을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개별적인 유아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이해하면 유아의 행동이나 요구, 관심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맞춤형 교육, 보육, 설계,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 학습, 활동을 계획해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 관찰과 평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찰 혹은 기록하여 교육평가와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 지원 및 특수 필요 아동 지원, 발달 지원이나 특수 필요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 중재 계획이 수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향상, 유아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이해해서 공감적 상호작용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발달을 조금 이해하시면 유아교육과에서 듣는 다른 수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 발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다양한 발달 영역과 발달 원리를 이해합니다. 두 번째, 발달 관찰 및 평가 능력입니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발달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화 지도 설계입니다. 발달 단계와 개별 특성에 맞는 놀이, 학습, 보육 활동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달 지원 및 특수 필요 아동 지원입니다. 발달 지원 아동과 특수 필요 아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와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공감,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을 활용하여 유아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통합적 교육 적용 능력입니다. 발달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통합적, 융합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 성찰과 전문성 개발입니다. 유아교사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찰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본 수업의 유형은 대면 수업과 동영상 수업, 원격 수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수업 유형이 변경되거나 변동될 사항이 생기게 되면 공지사항이나 네,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주도형 수업의 운영입니다. 저희 수업은 문제 기반 학습, PBL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토익, 발표 프리젠테이션, 팀 기반 학습을 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계 방법입니다. 교육 자문으로서 현장 연계하여 현장성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어, 인지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은 발표 주제나 이제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은 미리 알려드리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진로 분야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장 선수 과목은 유아의 기본 과목들과 후수 과목은 이제 유아의 심리, 보교사, 리더십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네, 주 교재가 조금 변동이 되었는데요. 영유아 발달에 의해 정옥분 학지사 이 어, 책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책으로 자, 여기 영유아 발달 제가 따로 공지사항에 안내해 드리고 한글 파일은 이제 수업 계획서 수정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신명희 외 학지사 똑같이 학지사인데요. 이 그림의 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은 이제 주교재, 부교재가 조금 바뀌었다는 부분, 네, 부교재가 설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요게 바뀌었다라는 부분만 한번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은 선택 서답형, 그리고 발표 면접법, 포트폴리오 보고서, 학습 참여도 순으로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10%고요. 결석 1회 시 일정 감점, 지각 3회 시 결석 1회 처리, 출석 인정은 응급실 또는 수술,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입원, 공식 협조문, 신체 검사, 직계가족 사망 등으로 인한 결석에 관한 문서를 학기 말까지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네, 출석 미달은 출석이 총 수업 시간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실격 F 처리되겠습니다. 출석은 교수나 조교가 이제 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석 부분 신경을 좀 쓰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는 선택 서답형 지필평가 1에서 7주차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다루고 있겠고요. 기말고사도 똑같이 선택 서답형 지필평가로서 9에서 14주차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과제는 포트폴리오 보고서 레포트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제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과제로서 또 내기도 하겠지만 수업 시 매 주차별 과제 퀴즈를 이제 퀴즈에 점수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유의하여서 출석에 신경 써주시고 과제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제 두 번째는 발표 면접법입니다. 팀 발표 및 수업 실현입니다. 발표와 프리젠테이션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부과되는 것이니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셨다가 미리 공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루브릭은 양식이 이렇게 있고요. 네, 요것도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도전 성취 협업 실천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는 분석력, 도전 성취는 목표 지향성, 협업 실천은 협동 능력이 되겠습니다. 미래 소양 요소 반영입니다. 디지털, 기후환경, 가치 다원화, 다문화, 그리고 인권에 대한 미래 소양을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매체 활용이고요. 인권 및 다원화 관련해서는 이제 다문화 가족의 내용을 다루겠고요. 기후 환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변해가는 환경에 따른 내용을 학습하면서 기후위기와 가족 모형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가치 다원화 관련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변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 수업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네, 수업 계획은 출석 15주가 요구됩니다. 시험 이해와 모든 과제는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하고요.
주차별 일정 및 계획에 준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아니면 이제 그 제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진행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진행은 이제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고 평가는 평가 루브릭을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주차별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이 영유아 발달이고 과목도 영유아 발달입니다. 여기 발달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학지사 책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이제 영유아 발달 이 글자를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달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지금 발달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런 이제 인지적인 발달 부분도 있겠지만 신체적인 발달, 그쵸? 제가 계속해서 운동을 했더니 뭐 계단 한 칸 오르는데 10초가 걸렸는데 이제는 1초가 걸린다든지 그런 신체적인 발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번 과목이 영유아 발달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이제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발달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쵸? 우리가 동물들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서 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일어나죠. 네. 그리고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이제 보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음에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서고, 잡고 걷고, 이런 식으로 1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신체 발달에 있어서도 발달의 변화가 아주 크죠. 그런데 태어나서 돌 때까지, 12개월 때까지의 변화가 평생을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인간의 한 평생을 볼 때 제일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영유아들은 급속하게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만큼 이 아이의 하루에서 발달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교사나 부모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이 아이를 존중받고 잘 크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1주차부터 14주, 15주차까지 이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1주는 영유아 발달의 기초 개념입니다. 음, 이제 저희가 1주차 1교시 수업인데요. 1주차 2교시 수업부터는 서론이라고 해서 발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영유아 발달의 기초 개념, 목표는 영유아 발달의 정의와 중요성의 이해입니다. 네, 영유아 발달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키워드 하나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교재 1장과 관련해서 발달, 영유아, 교사 이런 키워드로 이제 저희가 많은 토론이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만 원론적인 것은 이제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주차에는 태내 발달과 출산이고요. 태아기의 발달과 출산 과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서는 영유아 발달의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과 환경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네, 그래서 유전과 환경이 어떨까? 유전이 70%인가? 환경이 30%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전학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학자와 환경론자적인 이제 환경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유전과 환경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되게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사례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전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어떠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유아기의 인지 발달의 이론의 이해 및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역할극,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발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네, 인지 발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발달 중에서, 네, 그쵸.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인지가 뭘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이제 12개월까지는 잘 모르고 엄마, 엄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도 이 아이가 그래, 이제 언어를 배우는구나. 언어가 이제 모음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인지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아이의 인지 구도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딱 하나예요. 네. 어, 누구누구야. 책상 위 혹은 식탁 위에 있는 물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했을 때, 식탁 위와 아래에 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식탁 위에 있는 물을 가져올 때, 아, 이 아이가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인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확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15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한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 위에 있는지, 어디 아래에 있는지, 네, 뭐 현관 앞에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가지고 오라고 시켜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달성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인지 발달이 이 정도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인지적 과정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아주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서 인지 발달이 중요한 이유, 인지 발달의 단계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는 사회정서적 과정입니다. 유아기의 사회정서 발달을 이해하는 거, 이제 뭐 감정카드 게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활동을 저희가 같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성과 정서 발달이라고 해서 감정 조절과 네, 사회적인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리더십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달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융합적인 접근으로는 사회학과 심리학까지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네, 6주차는 영유아 발달과 언어 발달입니다. 목표는 언어 발달의 단계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언어 발달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아이는 언제부터 언어를 말할까요? 네, 옹알이가 시작하는 언어? 아니면은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바둥바둥 대는 몸짓? 아이는 첫 언어 발달이 울음이죠. 네, 울음으로써 표현을 하는 거죠.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발달과 언어 발달에서 이제 언어는 울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웅아리, 그리고 몸짓, 손짓, 눈빛 이런 것들이 다 언어 발달에 해당된다. 그래서 따뜻한 부모 네. 그래서 영유아 발달에 이제 언어 발달에 대해서도 이제 단계별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차에서는 영유아의 정서 발달입니다. 정서 발달의 이론과 실제의 이해, 정서 표현, 연극 활동도 할 수 있겠고요. 비대면으로서 많이 이제 대면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 발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정서 발달이 좋은 이유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요즘에는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EQ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 자아 존중감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정서지능 EQ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가 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나 수행 능력 같은 거에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주 이제 잘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강 8주는 중간고사가 되겠고요. 9주는 영유아의 도덕성 발달입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과 적용의 이해,
네, 도덕성 발달은 이제 우리가 영유아가 조금 이제 커가면서 네,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10주차는 영유아의 또래 관계입니다. 네, 또래 관계의 중요성과 발달의 이해, 그리고 팀 발표 과제가 있다고 제가 우선적으로는 지정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도 변동이 될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는 영유아의 학교 생활에 적응, 학교 생활 적응 발달 이해,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12주는 영유아의 정서 조절입니다. 정서 조절 능력을 발달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게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학습이 비대면, 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9시간은 대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13주차는 영유아의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아 정체감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13주차의 목표입니다. 뭐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성, 뭐 자아 존중감, 자존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또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주차에서는 영유아의 문화적 발달입니다. 문화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문화 비교를 발표하고 이제 교재 14장을 이제 마무리하며 저희가 인류학과 교육학의 연계, 융합적 접근으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업 계획서가 되게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목표와 활동을 세분화시켜서 그런 것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발달이라고 했을 때 키워드를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아마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영유아 발달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네,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영유아 발달 이 과목은 벌써 한 1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발달이고, 네, 그리고 언어, 네, 인지, 네, 이쪽이 제가 정석, 네, 이런 전문 분야이다 보니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제가 학부생들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막 혼자서 하거나, 네, 심도 있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유아 발달 수업은 제 대표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발달 이 단어 하나로도 제가 뭐 1시간은 거뜬히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이제 어, 1주차 2교시 수업에서는 발달의 소론에 대해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는 이렇게 네, 작성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네,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면 수업을 좋아하고요. 비대면 수업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왜 제가 이제 동영상 수업도 정말 처음에는 낯설게 이렇게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수업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낯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또한 많이 좋아졌고요. 그게 아마도 또 학습적인 발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시는지, 어떻게 저를 느끼시는지,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제가 또 받아서 저한테 토스해 주시면 그걸 제가 받아서 그걸로 또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제가 혼자서 네, 강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수업에 있어서도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협업하고 이 영유아 발달의 수업의 주인공은 네, 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함께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주인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발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학습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활용 방법을 사용해서 네,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오늘은 네, 1주차 1교시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로 오리엔테이션, 네,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게 문의를 하셔도 되고 강의 Q&A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주차 2교시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